네, 2022년 7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기사를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송의달 기자가 쓴 건데, 세계 정가를 휩쓰는 중국 스파이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송의달 기자는 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경제 기사를 많이 써온 기자인데, 이제는 조선일보에서 간부가 돼가지고 폭넓게 기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공작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던 것이라서 이 송의달 씨 기사를 인용해서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국과 북한의 가스라이팅 공작, 제가 고발하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의 가스라이팅 공작. 부제는 북한은 왜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스 등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가스로 등을 킬 수 있잖아요. 그 가스등 효과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조작하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조작한 거 안 믿죠. 근데 계속 그걸 퍼부으면은 내가 틀렸나 고 스스로 자기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고 또 그 사람이 계속 강요하는 거에 끌려갑니다. 정치적 학대를 당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사람한테 점점 끌려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걸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옛날에 상당히 부잣집 딸이 납치가 됐는데, 거기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세력에 동조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가스라이팅, 스톡홀름 효과,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 송의달 씨 기사를 쭉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7월 6일 영국 런던 템스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건물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FBI 국장하고 영국의 MI5 국장이 최초로 영미 정보기관장 회담을 가졌답니다. 미국은 FBI가 국내를 하고 CIA가 해외를 하죠. 영국은 MI5가 국내를 하고 MI6가 해외를 담당합니다. MI는 Military Intelligence. 모든 정보활동은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나왔기 때문에 Military Intelligence, 군사 정보거든요. 거기서 그걸 1, 2, 3, 4, 5로 구분하다가 국내 이제 군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 정보도 포함하게 되면서 MI5가 영국에서는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이 MI5 국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이 영국에서 하는 게 2018년에 비해서 7배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MI5는 중국 관련 처리 능력은 2배로 증가시켰고 앞으로도 2배 더 키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FBI 국장도 우리는 12시간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방첩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미국은 12시간마다 중국에 대해 중국의 간첩질을 하는 것을 새로 수사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 두 국장은 중국 공산당 이 첩보 활동에 대해서 게임을 바꾸려는 게임 체인지 노릇을 하고 있고 아주 거대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치열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측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영국의 MI5가 영국 국회의원 전원에게 클리스틴 리, 중국계 영국인이 모양입니다. 변호사고요. 그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사진까지 공개해서 이 여자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중국계 영국인 변호사는 중국 우회협회 소속인데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와 연계해 비밀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기관을 좀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권을 뒤집으면은 그냥 한 나라가 된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1차, 2차, 3차를 영국에서도 모이고 어디서 모여봤는데 각 나라에서 이 정권이 뒤집어지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이 바꿉니다. 그러지 말고 각국별로 먼저 공산혁명을 해라. 그래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먼저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중에 소련이 독일의 침공을 받았다가 그걸 밀어내는 과정에서 독일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을 소련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이제 공산당이 되도록 공산혁명이 없었는데도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는 자기네가 이제 공산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다, 벨라루시에서 일어났다, 캅차크 공화국에서 일어났다 해갖고 네 나라를 묶어갖고 이 사회주의 연방을 만듭니다. 그게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연방을 만든 게 그게 소련입니다. 그 소련은 원래 범세계 정부를 꾸민 건데 사실은 네 나라로 출범했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로 붙여서 15개 나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독일을 2차 대전 때 밀어내면서 뭐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분을 해서 또 이렇게 국가연합 비슷하게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북한의 조선노동당까지도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그들의 목표를 전 세계의 공산화로 잡고 있습니다. 자기네 공산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게 목적이라서 선전부, 통일전선부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죠. 북한도 갖고 있고요. 북한은 일단은 우리를 대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중국 공산당의 통일선전부입니다. BBC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틴 리가 노동당 하원의원에게 50만 파운드, 한 8억 원입니다. 헌금했다. 이유는 영국 정계가 지금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다. 지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뭐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은 서방 국가들은 전부 다 반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크리스틴 리가 돈을 썼다. 영국 국회의원에게. 그런 거죠. 미국에서의 중국 공산당 스파이 조직의 활동은 대단합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막았었죠. 그 트럼프와 같이 미국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놨던 펜스는 2018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중국이 표적으로 삼은 미국 카운티의 80%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곳이다. 즉 트럼프가 반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연방정부는 어차피 트럼프 때 반미로 가니까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친중으로 가기 위해서 이간질시키려고 열심히 공작을 했다고 펜스가 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엑시오스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는 또 여기에 또 중국계 미국인의 미인계가 나옵니다. 크리스틴 팡이라는 30대 전후의 중국 여성인데 이 여자는 중국 정보기관 소속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연방하원 의원 등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였다. 이 팡은 대학생으로 위장을 했다는데 선거자금 모금을 돕고 뭐 성적인 관계도 맺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 FBI는 지금 중국의 그 공작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뭐 혈전을 벌이는 모양인데 원래 뉴욕 의회 선거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난 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때 참여했던 사람이 출마를 해서 반중도선을 가려고 하니까 그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의 약점을 캤고 그리고 그걸 찾지 못하자 다른 거 갖고 논란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교통사고를 좀 일으켜봐라 라는 그런 제안도 사설 탐정들에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그 파이브 아이즈, 뉴질랜드까지 해서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죠. 호주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호주는 쿼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반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쿼드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호주를 겨냥한 중국의 공작이 치열합니다. 중국인 부자가 200만 달러를 호주 노동당 상원의원 등에게 뿌렸습니다. 그 받은 의원 이름도 나오는데 샘 데스티에리, 그는 2014년부터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재벌 사업가로부터 소송비용, 중국 여행비용, 고급 와인 같은 향연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막 자기네 그 해상 패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때마다 중국 편을 들어줘서 그는 별명이 상하이 쌩입니다. 아주 중국의 앞잡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저 호주에 있는 찰스 스터트 대학의 교수인데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중국 공산당은 호주를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국은 아주 호주를 어떻게든 반미로 돌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지금 호주의 FBI죠. 호주의 MI5죠. 국가안보정보원 ASIO는 외국 정보기관이 자국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공산당이 침투 공작은 이 영어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자 문화권에 더 세죠. 가장 센 데가 어디냐? 이따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제가 발로 쓴 반동북공정, 고구려의 역사, 국제정치, 역사지리 이런 책을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국의 동북공정 때문에 맞서게 쓴 거거든요. 중국의 동북공정은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다가 아니라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네 숙적인 일본을 역사적으로 원래 너희는 우리 속국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을 포섭하는 노력도 굉장히 센데 중국의 국영기업인 오백닷컴은 아키모토 스카시라고 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에게 370만 엔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민당 의원은 국토교통성, 우리에게 하면 교토교통부죠. 차관을 지낸 사람인데 그를 친중파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만은 민진당은 중국으로부터의 확실한 독립을 요구하고 국민당은 좀 중국하고 같이 살아보자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자꾸 국민당 쪽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원래 국민당은 잔계석 세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반중공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은 더 친중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의 중국 간첩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한 5,000명 이상이 활동한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까오슝이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입니다. 대만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에 한골위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당 후보로 나왔는데 그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대만 기업인을 통해서 수억 원을 중국 공산당은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민진당을 공격하고 그러죠. 지금 민진당이 지금 그쪽에서는 총통 대통령을 하고 있죠. 네. 필리핀에서는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실은 중국한테는 좋죠. 근데 그가 이제 단임만 하고 물러나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 중국은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 이번에 부통령이 됐거든요. 그가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계속 주변국을 친중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전엔 16개, 지금은 20개 정도 되는데 연방 단위의 정보기관들을 다 묶는 기구로 ODNI,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정보국이 되겠죠. 국가정보국. 거기에다가 Foreign Marine Influence Center,
외국에서 오는 악을 막는 센터를 만들었고요. CIA는 작년 10월 달에 중국 임무센터, 차이나 미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한참 평창올림픽 이후 우리를 위협하고 세계를 시끄럽게 할 때 CIA는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었죠. 그때 그 앤드류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센터장을 하면서 김정은이도 만나고 우리 서훈도 만나고, 서훈하고 앤드류 킴은 서울고등학교 선후배였고 지금 서훈 씨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중국의 공작은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는데, 왜냐? 한국이 북한 때문에 여기 주사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미국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치열합니다. 근데 또 조선족이 많아갖고 자기들이 활동하기도 좋아요. 제가 박근혜 탄핵될 때 중국의 지령으로 여기에 와 있던 한 몇만이 되는 중국 유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계속 반중 노선, 사드 배치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하자 그랬을 때 싱하이밍, 이 친구는 사리원 대학 나왔어요. 김일성 대학도 안 나온 중국에서 후진 대학 나온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친구를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대사로 오게 허가를 해줬는지. 근데 그자가 중앙일보에다가 윤석열을 공격하는 기사를 썼었죠. 참 중앙일보도 얼빠진 매체입니다, 이럴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중국은 한국 내에서 어떤 반중 발표가 나오면 공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듭니다. 지난번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중국 견제에 참여한다라고 하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패거리 만드는 정치에 이용당하지 마라 그랬고, 중국 황구시보는 한국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체스판에 쫄이다, 니들은 독자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대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향력 공작입니다. 인플루언스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친해져가지고 자꾸 중국의 입장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중국 대변인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의심하는 게 송영길이 등 민주당에 많습니다. 중국 가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 중국만 갔다 오면 학계에도 굉장히 많아요. 학계 사람들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자 중에도 제법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하기 좀 힘드네. 그 중국만 갔다 오면 전부 다 친중파가다. 옛날에 미국만 갔다 오면 친미파가 되더니만 중국도 뭘 받아먹고 했는지 진짜. 중국학 관련하는 사람들 중에 반중으로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중국 사람들이 포섭을 열심히 하죠. 기자들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송인달 기자가 분석했는데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이버전이랍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기업인인데 그는 중공은 서방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라인 공작은 블루, 뇌물 공작인 골드, 미인계 공작인 옐로우를 쓴다라고 하면서, 아까 뇌물을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미인계도 말씀드렸고 온라인 공작 블루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오마오당이라는 댓글 부대를 만들었어요. 한자로 쓰면 다섯오자, 터럭모자, 오모당입니다. 중국에서는 0.5 위안을 털모자 써서 마오라 그럽니다. 오마오 댓글 하나 달면 0.5 위안짜리 5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 그거 주는 거죠. 마오는 0.1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0.5 위안 받고 댓글 달아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 2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있답니다. 이들이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댓글이 많이 달린 글들은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이 크니까 한국이나 일본 포털이 위로 올라오면서 그걸 많이 읽히면서 여론을 글로 만드는 거죠. 그 김경수가 했던 드루킹 댓글하고 같은 방법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한 조선족은 우리도 그런 거를 참여한 바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국을 잡으면요, 일본 잡을 수 있어요. 한국을 못 잡으면 호주고 뭐고 다 놓칩니다. 아시아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국이 가장 격전지입니다. 대만하고 한국이죠. 근데 대만은 중국이 직접 하지만 한국은 하기 좋은 게 북한이 있어도 더 좋습니다. 북한이 지금 중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쭉 밝혀진 걸 보니까 북한 선언이 왔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한 후에 즉각 2시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친서를 보내고 하는 일을 담당했던 게 윤건영 의원이죠. 그리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거는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이고요. 제가 해외담당 차장 전직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북한에 갖다 줄 때마다 북한은 받아놓고 나서는 적당한 시간이 되면 딱 공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친서를 공개하게 되면은 보낸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아니 저 트럼프처럼 뭐 분노와 화염을 터뜨리겠다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 비는 거고 꼬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약점이 잡히니까 점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은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을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거꾸로 매달려요. 윤건영이 이런 사람이 다 매달려요. 그걸 앞에서 해준 사람이 서훈, 뭐 정의용, 박지원 이렇게 되는 거고, 실무로 뛴 게 윤건영 이렇게 되는 거죠. 매달립니다. 그때마다 더 야단치고 얘 특등 머저리 뭐 그러면 점점 매달려요. 그럼 나중에 자기들도 합리성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판단은 다 버리고 쟤네 판단에 맞춰요.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당한 겁니다. 공작당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쉽게 말하면 걔네들은 남노당인데 남노당하고 북한 노동당이 서로 생각이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민주당, 국힘당 생각이 다른 것처럼 걔네도 다릅니다. 그걸 합치려면 상당히 마찰이 있어요. 근데 한쪽이 한쪽을 눌러야 되거든. 우리는 선거로 이기면 되죠. 얘네들은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굴복시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남북노동당 통합할 때는 6.25 전쟁 패전 책임을 남노당에게 돌려갖고 멸살시키면서 통합시켜버렸죠. 지금 남한 내에 자성적으로 생긴 이 주사파들을 계속 괴롭히면 얘네들이 북한 노동당 생각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북한은요, 문재인 정권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기면은 좀 골치 아파요. 오히려 지는 게 나아. 져야만 문재인 세력들이 더 열심히 북한에 추종을 하게 되고 맞춰줍니다. 요거는요, 북한은 남한 내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우다 보면 점점 우리의 반공의식이 약해집니다. 혼란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사파가 점령하기를 원치 않아요. 법 해놓으면 또 자기네끼리랑 싸울 수도 있어요. 박헌영이도 여기서 미 군정이 두드러 패니까 북한 갔지, 언제 북한 갈라 그랬습니까? 안 가죠. 재밌는 거는 문재인 씨는 노무현을 그대로 카피한 사람인데, 노무현은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막 따라가거든요. 왜냐? 가스라이팅을 더 당했거든. 노무현이 실패를 봤거든. 그러니까 더 충성을 바친 게 아니라 비를 맞춘 건데 옆에서 보면 충성 맞춘 거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낼 때마다 이거는 뭐 어떻고 하면 다 노하면 점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공작의 일반적인,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이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갔다 와가지고. 그때 사드 문제 때 송영길 등 몇 사람이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중국 갔다 오고 그랬었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자기들은 우호관계라 그러지만 그게 공작에 말려든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송희달 기자가 뜻밖의 기사를 써서 중국과 북한의 가스라이팅 공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보낼 때마다 공개해서 안 되고 하면서 자꾸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이후에 이재명이든 누구든 정권 교체해서 나오면 이 정권은요, 문재인보다 더 친북으로 갈 겁니다. 북한 말 잘 들을 겁니다. 이게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해방하는 그 공작입니다. 요걸 이해하시고 북한을 보시면, 그리고 민주당을 보면 우리의 참 위치가 어떤지 한심하다, 이런 판단이 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